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훈이와 범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저희가 그 델타 변이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예방 접종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만약에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그 동안에 오미크론이 많이 번졌어요, 전체. 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도 지금 코비드 감염으로 입원하신 분들이 또 꽤 생기셨을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만 해도 어제 보니까 한 25명 정도 입원하시고 계시고 지금 중환자실에도 한 4명이나 계시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에 오미크론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모으느라 미처 빨리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 오늘은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조금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좀 해보자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오미크론이 발견돼 가지고 발표된 지 지금 한 달이 채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미크론이라는 거는 그리스 알파벳의 O를 뜻하는 거고요. 그냥 변이의 한 일종이죠. 11월 11일 날 보츠와나에서, 그다음에 11월 14일 날 남아공에서 채취된 샘플을 조사해 봤더니 거기에 새로운 변이가 있어 가지고 그걸 오미크론이라고 했어요. 오미크론의 특징이 뭐냐면은 스파이크 프로틴이라는 거 있잖아요. S 프로틴이라는 거. 우리가 백신을 맞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건데 스파이크 프로틴에 30여 개 이상의 변화가 있다고 나왔어요. 델타는 한 10몇 개 변화가 있는데 그래서 오미크론이 변이가 아주 심하구나 그런 걱정이 많은데요. 그럼 변이라 그러면은 가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변이가 전파력을 올려주냐 낮춰주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변이를 일으킴으로써 증상이 심하냐 약해지냐. 그쵸. 아니면 세 번째는 변이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코로나 백신의 효과가 있냐 없냐. 그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파력에 대해서는 그럼 먼저 알아볼까요? 전파력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전파력이라 얘기하면은 내가 어떤 오미크론에 감염이 됐을 때 제가 액티브하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얘기할 텐데요. 그렇죠. 그런 전파력이 어떤가요? 그럼 오미크론. 지금으로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기존의 델타 전파력에 대해서 훨씬 강하다. 그렇게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지금 세계 77국에서 오미크론이 발견됐고 미국에서는 50개 중에서 33개 주에서 오미크론이 벌써 발견됐다 그래요. 지금 생긴 지 한 달도 안 된 변인데요. 그러니까 그걸로 봐가지고는 오미크론의 전파력, 감염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제일 처음 발견됐던 코비드 바이러스랑 비교해 가지고 오미크론은 그 몇 배 정도 전파력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어떻게 계산할지는 제 생각에는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우리가 보내면은 예. 거기서 그거를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예. 그거를 봐가지고 오미크론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냐 그래가지고 전파력을 계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아니냐는 그냥 보통 하는 그 PCR 테스트 있잖아요. PCR 테스트 가지고 양성이냐 음성 확진자를 하는 그런 테스트 갖고는 오미크론인지 델타인지 뭐 그건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쵸. 예. 예. 그 더 시간이 걸리는 그 시퀀싱을 해야 되죠. 예. 예. 저희도 요즘 우리가 항상 그렇게 했죠. 제일 처음 이제 환자분이 오시면은 쉽게 수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24시간 이내에 양성인지 음성인지 알 수 있지만은 또 우리가 또 같은 샘플을 또 우리가 저기 DC에 보내가지고 이제 싱퀀싱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얼마나 빨리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되는지를 계산하는데 아마 6배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맞는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러면 오미크론이 그 기존의 델타라든지 그 기존의 코비드 바이러스랑 비교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지, 얼마나 중증 환자를 많이 일으킬 수 있고, 얼마나 우리 신체에 손상을 더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어떤가요? 예, 지금 맨 처음에 오미크론이 발견됐던 남아공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거기서 보면은 오미크론 감염자들은 그렇게 중증 환자가 없다. 그렇게 발표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렇게 감염이 약하다고 보는 거는 시기상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네요. 왜냐하면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감염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 젊은 사람이 많았고 한국에서도 아시다시피 오미크론 확진자가 제일 처음 뭐 아프리카에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고령이고 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뭐 아프리카까지 여행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고령층한테 그게 퍼지면은 얼마나 중증으로 할까, 얼마나 사망률이 높을까, 그거는 아직 함부로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어제 뉴스만 해서도 뭐 영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중에 한 명이 돌아가셨다 뭐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하고는 한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었던 오미크론은 경미한 증상만 있다라고 예. 하는 건 아직까지 확실하지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맞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으로서 오미크론의 감염을 막을 수 있냐, 그게 가장 관심사인데, 그거는 어떤 정보가 있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파이자에서 나온 데이터만 있는데요. 네. 그 전체 데이터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은 네. 뭐 파이자에서 말한 바로는 1차, 2차 접종을 하고 나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네. 부스트 샷을 맞고 나면은 네.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가 확실할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거는 주로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2차까지 맞은 사람이나 아니면 부스터까지 맞은 사람의 그 항체를 뽑아가지고요, 거기서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배양 접시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집어넣은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항체가 얼마나 되나, 얼마나 무력화를 시키나, 그런 걸로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예. 근데 연구 결과도 지금 너무 이르니까 아직 확실히 발표된 게 아니고 거의 초본이라고 보겠어요, 연구 결과도. 그러니까 예. 그 논문들이 초본이니까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으로서는 뭐 감히 말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1, 2차 화이자든지 모더나든지 맞아가지고는 약간 오미크론의 전염을 막는 거는 좀 약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다행인 거는 그래도 부스터를 맞으면 어느 정도 꽤 많이 효과적이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부스터를 지금 맞는 거를 우리가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결국 그러면 항체의 농도가 높을수록 오미크론에 대한 저항력도 세진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 전해드렸지만 아직도 정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정보가 새로운 것들이 생길수록 다시 업데이트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오미크론이 지금 이제 미국으로도 곧 퍼질 것 같은데 네네.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우리가 오미크론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죠. 아직도 백신 맞았지만 아직도 우리 같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부스터를 맞으면은 오미크론을 방지하는 효과가 꽤 좋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부스터를 안 맞았으면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원래 해오시던 것처럼 항상 손도 잘 씻고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네.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거는 기본으로 하시고 네. 또 부스터 맞을 시기가 되셨으면은 당연히 부스터만 맞으시면은 제 생각엔 따로 오미크론에 대해서 막 걱정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이자에서 이제 먹는 코비드 약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어떤 소스를 통해서 들으니까 이런 먹는 코비드 약은 코비드 변이와 상관없이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네, 지금 아직 미국에서 정식 승인 안 됐는데 거의 승인에 가까워진다고 그러네요. 파이자에서 만든 먹는 코비드 치료제예요. 이게 증상이 시작한 지 5일 안에 12시간에 한 번씩 5일을 먹으면은 증증과 입원, 사망을 확실히 줄여준다고 지금 거의 80% 이상은 줄여준다고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 이거는 오미크론이든 무슨 변이든 간에 변이하고는 뭐 크게 변이에 큰 영향을 안 주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들은 거의 스파이크 프로틴, S 프로틴의 변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지금 백신 맞는 것도 그 S 프로틴에 대한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맞는 거니까 S 프로틴의 변이가 많으면은 백신이 효과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화이자에서 만든 그 먹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는 S 프로틴이라는 상관이 없고 또 그 바이러스에 있는 다른 프로틴,
S 프로틴 말고 다른 프로틴, 뭐 프로리에이스 그쪽을 침투를 막아주는 그 작용을 하니까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증식 못하게 네, 그렇죠. 역할을 그렇죠. 하는군요. 네. 뭐 여러 가지로 그럼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많은 데이터가 나와야지 알겠지만 곧 이제 FDA 승인을 받을 거라 그러니까요. 네. 예, 굉장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오미크론 말고 또 다른 변이가 나오면 어떨까 그렇게 걱정할 수도 있는데 보지 네. 한번 두고 보죠. 어떻게 될지. 바이러스도 살아야 되니까요. 네. 그죠? 예. 이제 뭐 코비드 예방 접종도 이제 부스트샷까지 다들 맞으시고 또 이제 먹는 코비드 약이 이제 곧 이제 FDA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는 정말 코비드와의 싸움을 끝날 때가 다 된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이제 코비드 예방 접종을 맞고 나서 이렇게까지 코비드와의 싸움이 길어질 거라고 예상은 솔직히 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제는 환자들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래서 뭐 먹는 약에 대해서도 또 알아봤는데요. 요즘 환자도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터를 안 맞으신 분들은 꼭 부스터를 맞고 코비드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훈이와 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